지난주 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저 보신 분. 새로 왔다 오늘. 오늘 기대가 크다. 기대는 아무 기대도 없어요? 그냥 온 거야? 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의 변화하고 수요량의 변화를 공부를 했어요. 그 눈빛은 뭐예요? 뭐 물어볼까봐 겁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안 배웠다고 얘기하려고? 네. 그래서 수요 하나가 곡선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에 곡선의 변화면 수요의 변화다. 기억나시죠? 가격 이외의 요소가 변화했을 때 수요의 변화다. 모두 다다 수요의 변화다. 모두 곡선의 변화다. 딱 하나 시장의 중심인 뭐가 변했을 때만 보이지 않는 손 뭐예요? 가격.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만 무엇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이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가 아니므로 곡선의 변화가 아니라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이게 시험에 주거라고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2.5점을 확보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점수를 확보해보죠. 오늘 한 3문제 정도를 공략해서 7.5점을 가지고 가는 게 목표예요. 교재 35페이지. 교재 35. 순서대로 안 나갑니다. 네. 왜 페이지대로 안 나가 그러면서 승질내지 말고 우리 서로 화내면 안 돼. 예. 35페이지. 피셨어요? 거기에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죠? 균형의 형성? 균형의 형성. 그래서 시험 문제, 절 보세요 이제 교재를 볼 이유가 없어. 지금 제가 교재 페이지를 알려드린 이유는 안심하라고. 거기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여기만 보시라고 네, 교재 페이지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균형의 형성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중개사가 됐어요. 저 뒤에 계신 어르신 수업 시작했어요. 이제 들어야지. 예, 들으시려고 온 거잖아요. 예. 이거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 시장에서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되면 중개사 사무소를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사 사무소를 차리는 목적은 뭐 때문에 차려요? 돈 벌려고. 그럼 당연히 우리의 돈은 뭘 해주고 받는 거죠? 소개? 우리가 결혼 소개소야? 중개, 예. 중개를 해주고 보수를 받죠. 그래서 우리의 수입은 중개 보수예요. 중개 보수. 중개 수수료라는 표현을 안 써요. 중개 보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중개 보수를 받을 때 우리가 중개 보수 한 건당 금액이 큰 지역이 좋아요? 작은 지역이 좋아요? 큰 지역. 전세 물건 하나를 쓰더라도, 전세 계약 하나를 쓰더라도, 매매 계약 하나를 쓰더라도 그 단위가 큰 게 좋죠. 그럼 당연히 기준인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 낮은 지역? 높은 지역이 좋겠죠.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럼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은 수요가 많은 지역일까요? 수요가 더 적은 지역일까요? 잠깐만 생각해야지. 예.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서로 사기 위해서 경쟁해. 그럼 가격은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요. 근데 어떤 물건이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맞죠? 그럼 우리는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벌써 하나의 개념을 알고 있네요.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뭐하고? 올라가고. 사겠다는 사람이 적어지면 가격은 내려간다? 그럼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면 돼지고기 가격은 올라가고, 돼지고기의 수요가 줄면, 감소하면 돼지고기 가격은 내려간다? 맞나요? 그렇겠죠. 그런데 또 하나, 똑같은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 똑같은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 그럼 공급이 많은 거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파는 사람끼리 경쟁하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럼 팔겠다는 사람이 줄어들면 이때 가격은 올라가겠다, 내려가겠다?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로 돌아가 보면 우린 중개보수를 많이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높은 곳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새롭게 아파트 분양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있어. 신규 시장이. 그래서 그 시장에
아파트 단지에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상가 건물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중개사 사무소를 차렸어요. 차렸어. 그런데 얘가 조금 지나니까 아예 거래가 없어. 분양이 된 다음에 들어가 봤더니 전세 물량 조금 있다가 다 나간 다음에 매매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아파트 시장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분양가 규제 들어보셨던 뉴스에서? 그러면 그때 주변의 시세는 예를 들어 15억인데 걔는 분양가 상한제를 예를 들어 10억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 딱 당첨되자마자 얼마짜리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아니, 잠깐만. 시세가 15억인데 10억의 분양을 받았다고. 그럼 앉은 자리에서 5억을 버는 거죠. 계산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 정도는. 그러면 그 차익만 누리고자 들어가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정부는 투기 수요를 조장하고자 분양가 상한제를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살 사람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너희들 가격을 아무리 높게 받아라, 높게 받아도 얼마까지만 받아라 이렇게 규제한 거잖아요. 맞죠? 그랬더니 이제 투기 수요가 발생했단 말이야. 그럼 그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그 사람 팔고 못 떠나게 만들면 되겠네? 일정 기간 동안은. 그래서 우리 개론과 민법, 부동산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회전할 때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가 붙으면 다시 또 하는 거야. 그럼 산 걸 다시 팔아. 그럼 걔를 뭐라고 할까? 전매라고 해요. 전세 놓은 거를, 전세 얻은 걸 또 전세를 놔. 그럼 뭐라고 할까? 전전세라고 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매 금지 조치를 취해요, 취하지 않아? 취하게 되는 거예요. 투기를 막고자. 그렇죠? 그럼 그 지역은 2년 아니면 3년 동안 아예 거래를 못해. 네. 근데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어. 그럼 2년 동안 쫄쫄이 굶어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매매가 없다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어떤 지역에, 내가 들어가려는 지역에 대기업 하나가 이전돼서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어. 그럼 대기업이 하나 빠져나가 버리면 인구가 유출돼요, 유출되지 않아? 어마어마한 인구 유출이 돼요. 그럼 여기저기 공실 발생해? 집 비고? 그럼 주택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제일 중요한 건 주택가격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살까 안 살까? 안 사요. 그럼 수요가 없어. 그럼 팔겠다는 사람이 아무리 넘쳐라도 팔겠다는 사람만 있고 사겠다는 사람은 없으니까 거래가 아예 없어요. 거래 절벽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열어놓고 또 쫄딱 망하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개사는 시장에서의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될까요?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지역의 거래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매년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매년 나옵니다. 그게 지금부터 하려는 균형 가격의 변화와 균형 거래량이 변한 거예요. 즉 균형의 변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가 되시죠? 전반적인 내용을 다 한 거야. 그러면 자, 이제 들어보세요. 지난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장이 있으면 시장 안에는 사겠다는 사람, 수요자가 있고 팔겠다는 사람, 공급자가 있다. 둘이 만나서 거래를 한다. 그래서 그 거래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건, 기준이 되는 건 가격이다. 맞죠? 그래서 시장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결국 수요와 공급을 공부하는 건데 수요와 공급은 결국 가격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라고. 그러면 이제 쭉 내용들을 볼 테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걸 가정하고 처음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에 누군가한테 들어서 이 부분을 그래프로 죽어라 그리면서 봤었다. 그걸 정말 잘 그리지 않는 이상은 제가 하라는 방법대로 하면 너무 쉽게 풉니다. 근데 그래프를 너무 잘 그려, 본인이. 이미 그게 익었어. 그럼 그대로 하세요. 되셨어요? 자,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이 있어요.
그럼 일단 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것과 균형점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장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곳?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그럼 둘이 균형을 이뤘다는 얘기는 무엇과 무엇이 같은 거다? 균형은 같은 거잖아요. 그죠? 무엇과 무엇이 같겠다? 수요와 공급이 같다? 라고 대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잘 봐야 돼. 영이고, 가격이고, 수급량이래요. 수급량. 여러분 혹시 수급 동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파트 수급 동향. 그럼 동향은 무언가 움직이는 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방향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수는 뭐고? 수요고. 급은 뭐다? 공급. 네. 그래서 수급 균형을 이룬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거네. 따라해 보세요. 수급. 네.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의 수급량이라고 적었다는 얘기는 수급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합친 말이죠. 그럼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하나의 수요라고 그랬어요. 그럼 걔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니까 우하향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수요야. 이게 수요 곡선이었죠, 여러분? 맞나요? 그럼 가격과 공급량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는 공급량을 늘리겠어요, 줄이겠어요? 아파트 건설업체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그럼 팔면 이익이 커지니까 공급량을 늘려요, 줄여요? 늘리죠.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사람은 계속 돼지고기에 꽂혀 있죠, 지금.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돼지고기 공급량을 늘려요, 줄여요? 늘리죠. 팔면 이익이 커지니까. 근데 돼지고기 가격이 막 폭락해. 그럼 돼지고기의 공급량을 늘리겠어, 줄이겠어? 줄여요. 사료값도 안 나오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가격 올라가면 공급량 증가, 가격 내려가면 공급량 감소. 비례? 그럼 가격과 공급량을 연결한 곡선은 이와 같은 우상향 하는 곡선? 그럼 얘는 공급이네. 맞나요? 그럼 얘가 공급 곡선? 네. 그럼 공급 하나가 곡선 하나로 나타났다? 수요 하나가 곡선 하나로 나타났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균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선생님들 중에서도 학원 강사들 중에서도 이 개념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놀랍게도. 시장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니까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근데 자, 이쪽 보실까요? 얘가 수요죠. 우하향 곡선이. 이게 하나의 수요라고. 그럼 우상향 곡선이 하나의 공급이네. 맞아요. 그럼 이 둘이 같으려면 이 선이 똑같아야 되잖아. 우하향하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곡선이 같아질 수 있어요? 얘는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같은 상태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때 이 교차하는 점, 얘를 균형점이라고 하는데 이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얘를 균형점에서의 가격, 균형가격이라고 하고 균형점에서의 거래량을 얘를 균형거래량이라고 해요. 무슨 거래량? 균형거래량. 그럼 이제 보실까요? 여기 잘 봐야 돼. 그냥 적을 필요 없어요. 여기만 보면 돼. 얘를 기억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얘 수요죠. 수요 곡선이잖아. 그럼 수요 곡선에서 얘 점을 찍어서 내려오면 얘는 무슨 양? 아니 무슨 양? 수요 곡선에서 양을 찍어서 내려오면 얘는 무슨 양? 수요량? 맞나요? 그럼 공급 곡선에서 이 점을 찍어서 양을 따라 내려오면 얘는 무슨 양? 공급량?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럼 지금 뭐와 뭐가 같은 거야? 수요량, 지금 수요와 공급이 같다고 대답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뭐가 무엇이 같은 거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것. 그게 무슨 상태? 균형 상태. 예.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나와요. 무슨 계산 문제가 나오냐면 수요에 관한 식과 실은 수요 함수죠. 공급에 관한 식을 주고
그때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얼마인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그 문제를 풀 때 균형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수요량과 QD, 디맨드, 그 다음 공급량 QS를, 서플라이를, 얘를 같게 해놓고 풀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가격이 무슨 가격이다? 이때의 P가, 프라이스가, 이게 균형 가격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다시 뭐만 기억하라는 얘기냐면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상태다? 오, 잘하셨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균형이지 수요와 공급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 그런데 자,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시장이라고 그랬죠?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게 시장이에요. 그런데 시장에 어떤 요인이 변화했어. 가격 이외의 요인이. 그럼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거나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곡선이 만약에 수요 증가로 이렇게 변화하면 균형점이 이동해요? 이동하지 않아요? 균형점이 이동하죠. 그럼 균형점의 이동에 따라 원래의 균형 가격보다 올라갔는지 거래량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뭐 하면 판단할 수 있겠네? 뭐 하면? 그리면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바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 그려. 이걸 다 그려. 그려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지를 딱 받아들면 얘를 그릴 공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그럼 이면지를 집어넣고 깔아놓고 시험을 볼 수 있냐? 못 풀어. 이면지 반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위에는 뭐만 있어야 돼? 책상 위에는? 시험지만 있어야 돼. 펜하고. 네? 그럼 한 문제가 만약에 이게 4번 문제였어. 만약에 4번 문제. 그럼 4번 문제로 여기가 딱 나오면 보기가 몇 지 선다라고 그랬죠? 우리 5지 선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문제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균형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시장 내에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하면 균형 가격은 상승인지 하락인지 균형 거래량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줘놓고 그게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판단하게 돼 있다고. 그걸 몇 개를 판단해야 돼? 몇 개를? 5개를 판단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수요가 증가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건 이게 가장 간단한 경우의 수라고. 가장 간단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보다 복잡한 그림을 5개를 그려서 문제를 푼다면 그릴 공간도 있다 없다?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오래 걸리면서 문제도 못 풀어요. 근데 다 이렇게 공부해 거의 대부분. 그래서 심지어 얘를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까 막 4분면을 쪼개놓고 여기다 점이 찍혔다 여기가 점이 찍혔다 막 이러면서 외워.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 놓으면 실제 시장에 나가서 하나도 못 써먹어. 왜냐하면 우리는 브리핑을 해서 고객에게 설명을 하고 어떤 요인이 발생했으니까 대기업에 하나 들어오니까 삼성전자가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인구가 유입되니까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런 설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이렇게 그려서 점으로 찍어서 설명할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린다, 그리지 않는다? 그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지 마세요. 그럼 그리지 말고 뭔가 푸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조금 걸리면서 많이 걸리면서 시간이 굉장히 조금만 걸리면서 절대로 안 헷갈리고 푸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그려서 설명하면 수강생들이 배우다가 지쳐 쓰러져 잠들게 돼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특강으로 빼. 지금 하는 내용을 정규과정에서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특별히 모아놓고 또 수업을 진행한다고요. 그래야지만 간신히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내용이다 어려운 내용이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본질을 설명드리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서 똑같은 뭔가 행동을 하고 있으면 너도 박수현한테 배웠구나 이러면 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점이다? 그렇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점이야. 그럼 균형점의 결정은 수요 곡선과 아까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했죠. 우측으로 가면 따라 아래로 내려갔잖아. 반비례 관계. 공곡선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하는 곡선이 뭐 하는 점? 교차하는 점. 이게 균형이었네요. 맞죠? 네. 그래서 균형점을 결정해서 이런 내용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문제야. 나중에 이 계산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얘를 딱 보는 순간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량이 어떻게 변하나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나와요. 나와. 33에도 나왔고 32에도 나왔고 계속 나와. 그런데 배우면 이걸 1분 안에 충분히 풀어요. 심지어 이 문제가 나오길 기대해. 바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문제를 풀이할 때 방법이 쉬워, 어려워? 쉬운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이걸 푸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에 시장 균형의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변화한대. 그래서 아까 곡선 자체가 변화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균형점이 변하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화하게 돼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그렸던 그림을 다시 여기서 보는 거예요. 보세요. 수급량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것? 그렇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합쳐진 것. 그래서 지금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의 수급량이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이 하나 그려졌어. 바로 복습이네. 이게 무엇 하나? 무엇 하나? 수요, 공급. 수요. 이게 수요죠? 수요 하나가 곡선 하나로 그려졌네. 그럼 우상향하는 곡선이 나왔어. 이게 무엇? 공급. 공급 곡선? 이게 곡선 하나로 나타났죠? 맞죠? 그럼 이때 찍힌 점이 있어. 얘가 무슨 점? 수요와 공급이 교차한 점. 균형점. 그러면 균형점에서의 가격은 무슨 가격? 균형점에서의 가격은 무슨 가격? 균형 가격. 다른 얘기를 하기가 더 어렵죠? 그럼 균형점에서의 거래량은 뭐야? 균형점에서의 거래량은 균형 거래량이죠. 또는 줄여서 균형량. 네. 그럼 칠판 그대로 보세요. 균형점은 무엇과 무엇의 조합이에요? 조합이라는 건 옛 점을 좌표를 읽을 때 가격 얼마와 거래량 얼마인 점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점은 무엇과 무엇의 조합이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조합이죠. 오케이? 그럼 이 균형점이 변화하면 어딘가로 이동하면 뭐가 변화해? 균형 가격이 올라가거나 자 지금 손이 어떻게 됐는지 잘 봐야 돼. 균형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아니면 같거나 셋 중 하나예요. 맞죠? 그럼 균형점이 이동하면 균형 거래량이 이제 손을 어떻게 하나 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불변이거나 변하지 않는 게 불변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끝나는 그 순간까지. 가격은 상하로 움직여요? 좌우로 움직여? 상하, 위아래로 움직이죠, 지금. 가격의 변화는 해봐. 빨리 손을 이렇게. 가격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상하로. 다 하고 있어. 창피하지 말고 빨리 해, 빨리. 뒤에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이런 거 시키면 앞에 사람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사람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못 보기 때문에 나만 하면 쪽팔리니까 못 한다고. 자,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변한다, 지금? 좌우로. 양은 좌우로 변해요. 이걸 왜 하라고 그러는지 나중에 느끼게 돼. 이걸 한 사람들은 복 받을 거예요. 나중에 합격증을 받게 돼. 여기까지 됐죠? 응,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게 아니라고? 수요와 공급이 같을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같은 상태라고 문제 내는 문제지가 있으면 찢어버려야 돼, 그걸. 그건 강사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있어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같은 상태가 아니라 뭐와 뭐가 같은 상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 그래서 균형 가격을 구할 때는 뭐와 뭐를 같게 놓고 푼다? D, 디맨드, 수요량과 S, 서플라이, 공급량을 같게 놓고 풀면 그때의 P 같은 내 돈, 프라이스, 가격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야. 된 거예요. 그때, 자, 이제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날 때, 아까 그렸어요, 이미. 소득 증가가 나타났대요. 그러면 소득 증가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가 변한 거야? 가격 이외가 변한 거죠. 자, 저 보세요. 우리 강의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 다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을 제가 딱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강의실 안에 중심을 저로 보면, 박수연으로 보면, 여러분은 박수연 2회, 박수연 2회, 박수연 2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해당 재화의 가격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소득 증가나 중과세나 대기업의 이전이나 온갖 것들을 다 가격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가격 이외. 오케이? 그러면 소득 증가는 가격이 변한 거다? 가격 이외가 변한 거다? 가격 이외의 것이 변하는 거예요. 가격 이외의 것이.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그렇지. 무조건 고민하지 말고 수요의 변화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 뭐가 떴을 때만? 중심, 가격이 나왔을 때만 걔만 수요량의 변화. 오케이? 그럼 얘는 수요 증가 요인? 소득이 늘면 동일한 가격에서 사겠다는 양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하죠. 소득 증가에 따라 난 소비량을 늘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소득 증가는 수요 증가 요인이에요?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한다? 증가하면 어디로? 잠깐만. 0이고, 플러스 1이고, 플러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이렇게 공부한 적 있죠? 학창시절에? 네. 그럼 우측으로 이동하면 증가? 좌측으로 이동하면 감소? 맞나요? 우측에 있는 게 더 큰 거지. 그래서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죠. 우측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한다는 걸 알았다? 우측 이동. 그것만 대답하면 돼. 증가하면 어디 이동? 우측 이동. 감소하면 어디 이동?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이제 수요 곡선 자체가 어디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이동하죠. 자, 이동을 시켜보겠어. 아까 했던 거야, 이미. 그럼 균형점이 여기 찍혀요? 맞죠? 그럼 균형점이 이동했어, 이동하지 않았어? 이동했습니다. 가격 이외? 가격 이외의 요인이 시장에 나타남에 따라 시장에서의 균형이 달라진 거죠. 그럼 균형이 달라졌으니까 균형 가격이 변해? 맞아요. 그럼 균형 가격은 위로 올라갔어, 아래로 내려갔어, 그대로야? 올라갔어요. 그렇죠. 올라갔잖아. 가격은 뭐하고? 상승? 그럼 거래량은 점이 원래전보다 우측에 찍혔어, 좌측에 찍혔어, 같은 데 찍혔어요. 우측에 찍혔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증가? 맞나요? 거래량은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균형점의 이동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려면 시간과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지 않다?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균형점이 이동한다는 건, 균형점의 이동이라는 건, 균형점은, 자, 이제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돼. 균형점은 무엇과 무엇의 조합이다?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조합이니까 균형점의 이동이 나타나면 뭐가 변화하고, 그냥 가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균형 가격이 변화하고 균형 거래량이 뭐 하는데? 변화하는데, 네? 변화하는데, 그때 균형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그대로이거나,
균형 거래량이 증가이거나 감소하거나 그대로이거나 얘만 판단하면 되죠. 결국 얘를 판단하면 되잖아. 그때 우리는 얘를 각각을 나눠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무엇의 변화와? 균형 가격의 변화 여부, 상승인지 하락인지 불변인지, 균형 거래량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불변인지를 각각 판단할 거예요. 나눠서, 방법을 나눠서.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할 거예요. 잘 봐야 돼. 진짜 이 문제를 11월 달에 알고 가는 여러분들은 진짜 행운이에요. 끝까지도 잘 모른다고, 끝까지도. 그리고 개론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균형 가격의 변화. 자, 여러분, 사전적 의미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균형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같은 거라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같아?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가, 양이 같은 상태가 균형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균형 가격은 균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균형 가격은 균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변하지 않겠죠. 그럼 균형 가격은 뭐가 깨지면 변하겠네? 균형이 깨지면 변하겠죠. 그럼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수요량과 공급량 중에 무언가 하나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많은 게 수요량인지 공급량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할 수 있네? 그래요? 아까 했잖아, 그걸. 그럼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거니까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는 수요량이 더 많으면 뭐라고 하고? 초과 수요. 공급량이 더 많으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균형이 깨진 거다. 그러니까 가격이 변한다. 그렇죠? 맞아요. 그럼 세 번째 잘 보세요. 이게 전부야. 이게 끝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들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나요? 맞죠?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 내려가. 잠깐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들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면서 내가 살게, 나한테 팔아, 내가 더 낮은 가격 지불할게. 이렇게 싸워요? 아니, 나한테 팔아, 내가 더 높은 가격 지불할게. 이렇게 싸우지. 실제로 경매하는 거 보면 수요자들끼리 어떤 물건 하나 놓고 경쟁이 붙으면 2천, 3천, 4천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가격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것만 대답하면 된다고. 균형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잘 봐요.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게 균형이었어? 그렇죠. 아주 잘했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균형인데 균형 가격은 언제 변해? 균형이 깨지면. 근데 균형이 깨지는 건 둘 중 하나가 더 많은 거 아니야. 수요량과 공급량 중에 하나가. 그럼 많은 거 앞에다 초과자를 붙여주는 거네. 그럼 초과 수요면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초과 공급이면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하니까. 예전에 TV 광고에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하면 밑으로 내려가? 가격은 내려가잖아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하니까 나한테 사가, 내가 좀 더 싸게 팔게. 가격은 내려가죠. 됐죠? 결론.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면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의 판단은 초과가 수요인지 공급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끝난다? 수요량이 더 많아질지 공급량이 더 많아질지만 판단하면 끝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초과가 없어. 뭔가 요인이 변했는데 초과가 없어. 그럼 균형이 깨지지 않았네? 그럼 가격은 변한다, 불변. 변하지 않는다, 불변. 오케이? 그래서 시장에 주어진 변화가 딱 있으면 우린 얘를 분석해요.
분석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 아주 그냥 더럽게 싫죠. 뭔가 분석하라고 그러면 싫잖아. 그런데 얘가 무슨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분석, 판단이 바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주어진 변화를 분석해보면 얘는 셋 중 하나로밖에 안 나와요. 초과 수요이거나 이 요인에 의해 초과 수요가 발생하거나, 즉 수요량이 더 많거나, 초과 공급이거나 공급량이 더 많거나, 아니면 초과가 없거나 셋 중 하나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가격의 변화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손 한번 다 거기 쪽 들어봐. 손. 몸 상태를 확인해보게. 빨리 이렇게 흔들어봐. 바로 끝내야 될 것 같네. 손 흔드니까. 자, 내리고. 이제 초과 수요면 가격은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아? 그렇죠. 올라갑니다. 균형 가격이 상승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지. 가격이 상승이야. 그럼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하락. 그럼 초과가 없대. 가격이 변해요? 변하지 않아? 불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판단한 연습을 할 거예요. 바로 집에 가면 왼수 한 명씩 있어요? 없어요? 이쪽 왼수가 한 명씩 있다고. 항상 남의 편만 드는. 그게 누구라 그래? 남편. 부인은 왜 부인이야? 항상 이 남자를 저는 몰라요. 부인하잖아. 둘이 다니면 사이가 좋겠어? 나쁘겠어? 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왼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왼수. 그래서 이 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봐. 왼손이 앞으로 우리에게 수요야. 왼손은 뭐라고? 왼손은 왼손이야? 수요라고. 왼수. 수요? 그럼 오른손은 뭘까요? 공급이겠지. 50 이런 것까지 외우지 마.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하나만. 오케이? 그래서 왼손은 수요, 오른손은 공급이에요. 약속한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앞으로 백기 들어 천기 들어 게임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 해본 적 있죠? 네? 그러면 들어 그러면 올리는 거잖아? 내려가면 말 그대로 내리는 거고, 그 최종적으로 더 높게 있는 게 초과야. 더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봐. 빨리 이렇게 해봐. 왼손이 뭐라고? 수요야. 수요. 자, 수요 위로 올려보세요. 올렸어? 왼손 다 올렸네. 훌륭해. 이걸 본인 스스로 이렇게 올리면 올렸는지 모르잖아. 올려보라고 한번. 올렸죠? 그럼 수요가 더 많아. 오케이? 자, 다시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먼저. 이게 균형이야. 항상 균형부터 출발. 그럼 공급을 내려보세요. 오른손 내리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할 거예요. 자, 여기 잘 보고 이제 연습할 거야. 아직 이제 손 내리고 우선 일단. 네. 처음은 항상 균형에서 출발해요. 균형. 딱 10분만 주면 여러분들에게 이걸 이해시킬 수 있어. 끝낼 수 있어. 처음은 항상 균형에서 출발해. 그럼 무엇과 무엇이 같아? 왼손, 오른손의 높낮이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돼 있는 거야. 그때 증가했다 그러면 올리고, 뭐하고? 올리고, 증가하면 올리는 거야. 그럼 감소했다 그러면 내려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럼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그렇지. 많이 올리면 돼. 그럼 많이 감소면 많이 내려주면 돼요. 나중에는 이걸 왜 하는지 진짜 알게 돼. 미친 듯이 이해를 못하는 한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적게 증가하면 조금 올리고 적게 감소하면 적게 내리면 돼요. 조금 내리면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른손과 왼손, 내 오른손과 왼손 중에 최종적으로 더 높이 있는 것이 초과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왼손이 더 높으면 뭐고? 왼수라며. 왼수. 초과 수요. 그럼 가격은 뭐 할까? 상승. 그렇게 대답하면 끝난다고. 오케이? 그럼 오른손이 더 높아. 최종적으로 초과 공급. 그럼 가격은 하락한다 그러면 끝난다고. 근데 내가 봤더니 높이가 같아. 오른손과 왼손의 높이가 똑같아. 그럼 초과가 있어요? 없어요? 초과가 없잖아. 그럼 가격이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 셋 중에 뭔지를 모르겠어. 내 손이 이러고 있어. 내 손이 밑에서 이러고 있어. 그럼 높낮이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높낮이를 알 수 없으면 얘를 알 수 없다는 얘기네. 그럼 가격의 변화를 알 수 있어 없어?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된다고. 오케이? 되셨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다 맞춰볼 거야. 못하면 그냥 쉬는 시간에 못 쉬게 할 거야. 그랬더니 무료 강좌를 들으러 왔더니 얘가 너무 스파르타다. 스파르타로 가르쳐야 간신히 붙는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붙고 싶어, 떨어지고 싶어? 아, 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아직 하지 말고. 순서를 잘 잡아야지. 다 해야 돼. 수요 증가면 처음 출발은 어떻게 출발한다고 그랬죠? 균형부터 출발하라고 그랬어. 빨리 이렇게 하라니까. 균형부터 출발하는 거야. 균형부터 출발했죠, 지금? 왼손, 오른손 같은 상태에서 출발. 근데 수요가 증가래. 그럼 왼손, 오른손. 왼손을 올려? 왼손 올리고 맞아요? 지금 본인 왼손 올린 거 맞아? 그러면 왼손이 올라갔어. 그럼 뭐가 더 높아?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 지금. 오케이? 초가 뭐야? 초가 수요. 수요가 더 많잖아요. 그럼 초가 수요면 가격은 상승, 하락? 상승한다는 거 판단할 수 있다? 자, 다시 내려보세요. 아까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했을 때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켰더니 가격이 상승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안 그려도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 그렇죠? 자, 이제 다시 공급이 증가했대요. 그럼 처음 출발은 어떻게 출발해? 균형. 그때 공급 증가하면 왼손, 오른손을 올려, 내려. 내려? 증가하면 올리라고, 제발. 그럼 오른손 올렸어요? 오른손 올리신 건 맞아요? 이렇게 됐어, 지금? 본인의 손이? 그럼 초과 공급이야, 초과 수요야? 초과 공급? 가격은 상승하라? 하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겠네? 이것만 봐서는 이걸 도대체 왜 하고 있어? 이렇게 쉬운 걸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다시. 수요가 감소했어. 시장에 변화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게 수요 감소 요인이래. 그러면 처음 출발은 균형이죠? 그래서 왼손, 오른손 똑같았어. 그럼 수요가 감소면 왼손을 내리고 여길 잘 봐야 된다니까. 여길 잘해야 하라고. 그럼 왼손을 내리면 초가 뭐가 더 높아? 공급이 더 높잖아요, 지금. 초가 공급이잖아. 초과 공급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가격은 뭐 한다? 하락. 균형 가격 하락이 답이라고. 그러니까 수요 감소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은 하락한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지금? 그리지 않아도. 다시 원래 균형. 공급이 감소했대요. 그럼 처음 출발은 같아야지. 같은 것부터 출발. 그러면 공급은 왼손, 오른손을 감소면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면 뭐가 더 많아? 뭐가 더 높아? 수요가? 초가? 수요죠, 얘는. 가격은 상승하라?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이게 가장 간단한 한 가지 요인의 변화란 말이에요. 쉽죠, 지금? 그럼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걸 볼 거예요, 변화를. 다섯 번째, 수요 증가와 공급 더 많이 증가가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수요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인데 얘가 더 많이 증가한 거지. 그럼 처음 출발은 균형이죠. 같아? 그럼 왼손을 올려 내려. 왼손 올리라고 했죠, 지금. 왼손 올려. 왼손 올리셨어요? 올렸어. 근데 공급은 오른손이죠. 더 많이 증가야. 그럼 오른손은 더 높이 올리는 거네? 지금 본인의 손이 얘가 더 높게 올라가는 거 맞아요? 오, 맞아. 훌륭해. 정말 잘 가르친 거야. 그럼 초가 공급이니까 가격은 상승하라? 하락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맞아요? 다시 이제 원래 균형.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게 나타난대.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인데 그 양이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왼손, 오른손 똑같이 놓은 상태에서 수요 증가 왼손 올리고 그랬겠네? 공급 증가 오른손 올리죠? 근데 걔가 똑같지? 양이 같다고 돼 있잖아.
제발 손을 올리라니까. 이렇게 손 합장하고 있으면 안 돼, 지금. 나중에 정말 다른 사람들은 쉽게 푸는데 혼자만 이제 나중에도 계속 헷갈려, 진짜. 그럼 공급은 오른손이죠? 그럼 두 높이가 똑같아, 달라? 달라? 같잖아. 그러니까 초가가 있어요, 없어요? 초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초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가격은 변해, 불변. 가격은 불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네요. 그럼 이제, 자, 다시. 자, 칠판 잘 보고. 시장에 발생한 요인이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같게 나타난대. 벌써 느낌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처음 상태는 균형. 근데 왼손 내렸어요. 감소니까 오른손도 내려. 근데 얘가 같죠? 똑같은 양이 감소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왼손도 똑같이 내리니까 얘 높낮이가 어느 게 더 많아요? 똑같아. 초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아? 불변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한 진정한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대요. 그러면 처음 균형이죠. 균형이야. 그럼 수요 증가면 왼손을 올리고, 자, 올려. 맞죠? 그런데 얼마만큼씩 올려야 될지 모르죠. 왜? 공급이 증가야. 그럼 오른손도 올려. 근데 오른손을 얼마만큼 올려야 될지 모르잖아.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면, 자, 이게 균형이야. 이 균형. 그때 수요 증가 왼손 올리고, 공급 증가 오른손 올리는데 얼마만큼씩 증가인지 모르니까 이게 답이지. 해보라고, 지금 몸으로 흔들어 보라고, 지금. 느끼라고, 몸으로. 뭐가 없어요? 뭘 알 수 없어? 높낮이가 뭐가 더 많을지 알 수 없잖아. 초과를 알 수 없잖아. 그럼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라고. 오케이? 이것 때문에 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자, 원래 균형. 바로 할 거야, 바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똑같은 양만큼 나타났대. 그럼 이게 답이지? 네? 그럼 초과가 없네? 초과가 없죠? 더 많은 게 없잖아. 그럼 가격은 불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원래 균형.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래, 그냥. 동시. 그럼 이게 정답이지. 얼마만큼씩인지 모르니까. 네. 그럼 초과를 알 수 없으니까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어요가 정답이 된다고요. 이게 균형 가격의 변화의 끝이야. 이것보다 복잡한 문제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쉬워, 어려워? 쉬워요. 그런데 얘를 그래프로 그리는 순간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 그리다가 지쳐 쓰러져 잠든단 말이에요. 그리지 말라고. 되셨나요? 네. 꼭 비교를 해놔야 돼. 그러면 이제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있는데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판단을 할 때 얘는 이제 균형 거래량의 판단이에요. 사실은 균형 가격의 판단이 아니라. 그러면 얘는 더 쉬워. 잠깐만 절 보세요. 절 봐. 빨리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을 설명드린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내는 이유는 무조건 내도 틀리니까. 아니, 낸다고 하고 내도 틀린다고요. 수강생들이. 왜? 헷갈리지 않아? 헷갈려. 걔를 안 헷갈리게 만들어 드린단 말이에요. 균형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게 균형이다? 또 수요 공급이라고 하려고 그러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균형이다. 균형. 같은 게 균형. 오케이? 그러니까 시장은 수요 공급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 돼. 근데 수요와 공급은 같을 수 없어. 그 곡선의 모양이. 그러니까 같으면 뭐가 같은 거야?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데 그때 시장의 변화가 생기면 균형점이 이동해요? 이동하지 않아? 이동해. 그럼 균형 가격이 변하거나 자 해봐. 균형 가격이 변하거나 왜 균형 가격이 변화가 위아래지? 상하로 움직이니까. 잘하셨어요. 량의 변화? 좌우로 움직이죠.
균형 거래량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걔를 쪼개서 우리가 공부했지. 첫 번째, 균형 가격의 변화는 뭐만 알면 돼? 초과가 무엇일지만 알면 되죠.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초과가 없는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게 끝. 그래서 왼수로 기억한 거야. 왼손은 항상 이제 뭐야? 수요입니다. 공급은 뭐죠? 오른손이지. 증가하면 올리고 감소하면 내려서 최종적으로 더 높게 있는 게 초과. 왼손이 더 높게 끝나면 초과 수요. 오른손이 더 높게 끝나면 초과 공급. 그 높이가 똑같으면 초과 없어? 가격 변하지 않고 만약에 이러고 있으면 알 수 없어요? 다시 원래 균형 해보죠.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래요. 그렇지. 밑에서 흔들고 있어야 돼. 이해가 되셨어요? 동시라고만 얘기했지 얼마만큼씩인지 얘기 안 했잖아. 그럼 가격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가 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원래 균형. 자, 해보자고 빨리. 이렇게 해봐. 이거 여기 붙이고 하면 이게 못 움직여. 이렇게 들어. 균형이에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동량.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똑같이 이루어지면 흔들면 안 돼. 지금 똑같잖아. 그럼 얘는 초과가 있어 없어? 없죠. 뭐와 뭐가 같으니까? 손의 높이가 똑같으면 초과가 없는 거잖아.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아? 불변이 답인 거지. 그 둘을 정확히 느껴야 된다고. 이것과 이거를. 오케이? 그래서 가격의 변화는 이렇게 흔들면 안 돼. 이건 뽀삐뽀삐고 이렇게 흔들어야지. 됐죠? 그런데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더 쉬워. 근데 우리가 시간을 오버하면 안 되니까 균형 거래량의 변화는 10분간 쉬었다가. 오케이? 10분 쉬고 하도록 합니다. 10분 쉬세요.